안녕하세요. 내 보험을 부탁해 박주연입니다. 성인 10명 중 4명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이후에 건강검진을 미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암의 경우에는 국가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높은 만큼 건강검진을 미루지 말고 꼭 받아야 하는데요. 다만 이제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은 보장이 든든한지, 그리고 이제 제대로 가입된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미리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내 보험을 부탁해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 가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58번 열려 있고요.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점들 바로바로 질문 주시면 전문가들이 또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진영, 이승엽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건강검진에 우리 6개월 연장 시간도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건강검진의 수치로 내 건강까지 책임져줄 재무전문가 최진영입니다. 오늘도 보험의 꿀팁 많이 준비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끝까지 함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보험을 부탁해 전문가 이승엽입니다. 프로야구 국민타자 이승엽이 있듯이 보험업계는 국민 재무 전문가 이승엽이 있습니다. 오늘도 알기 쉽게 유익한 정보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업계 국민 재무 전문가라고 하니까 야구 선수와 이제 빗대서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름이 딱 들어오는 것 같네요. 자, 오늘 내 보험을 부탁해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께 보험과 관련한 내용들 든든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연락처 나가고 있어요. 02-2638-3958번, 1877-324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건강검진 결과표 속에 숨어있는 미래의 질병을 읽어라입니다. 아마 올해 건강 화두 중 하나가 바로 건강검진일 텐데요. 건강검진은 사실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요즘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뭐 건강검진은 거의 이제 뭐 주기적으로 받는 그런 트렌드가 됐는데, 건강검진 그럼 결과를 통해서 뭐 어떤 질병이 나에게 올지 뭐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고 무엇이 중요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무엇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찾아본다는 측면에서 오늘 방송 내용이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건강검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건강검진은 2019년도부터 대상자를 만 20세로 확대해서 약 720만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검사하는 것을 꺼리다 보니까 검진을 제때 못 받는 분들이 많아져서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6개월 연장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오늘 그런 관련 주제로 저희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지난해 건강검진 해당자였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병원 가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받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건강검진 결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또 좋은 정보들을 좀 얻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주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 뭐 많이 알아두면 좋으니까요. 앵커님, 작년에 이제 건강검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연장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그 전년도 우리 2년 전에 검진을 받았을 때에는 혹시 우편으로 받았었어요? 아니면 병원에 직접 결과를 들으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병원에서 직접 결과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대충 알려주잖아요. 대충 알려주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편으로 이제 정확한 우편으로. 내용들은 받아봤죠. 우편으로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우편으로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건강검진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검진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검진에 대해서 수치를 얘기를 하면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 부족한 부분을 건강검진을 받을 때 우편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향후 내 질병에 대해서 일어날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이제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많을 건데요. 특히나 우편으로 받고 나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진을 받고 나서는 직접 그 기관에 가서 검사를 듣고 그 수치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되어도 내가 그 질병에 대해서 수치를 나중에 놓치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사실 좋은 병원, 안 좋은 병원은 우리가 뭐 그 병원의 검사를 잘해, 못해서가 아니라 결과를 얼마만큼 설명을 잘 하는지 그리고 설명을 하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검진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검진 결과에 받은 숫자는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수치하고 보고 꼭 한번 내가 한번 건강을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뭐 이제 건강검진 하고 나서 이제 전반적인 거는 의사가 뭐 별 이사가 없으시네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걸 그냥 듣고 넘기거든요. 그래서 검진표가 와도 왔네? 그냥 이렇게 쭉 보고 넘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조금 걱정되니까 뭘 보긴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수치가 뭔가 이제 뭐 빨간색 뭐가 써 있다 그러면 이거 이상한데라고 하면서 이제 찾아는 보는데 사실 이걸 누군가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좀 이런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좀 정확하게 파악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이제 뭐 많이는 받지만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그 결과 수치값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정상이라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정상 수치가 약간 기준치에 인접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중간에 아주 적정한 표준치에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검진의 그 결과 수치에 대해서 특별히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검진에 대해서 그냥 숙제받는 듯이 가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객님 사연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검진과 연관되는 질병과 보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첫 번째 사연 주신 분은 과연 또 어떤 고민으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지 첫 번째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상주에 사는 56세 여성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남편과 같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저는 당뇨와 고혈압 수치가 조금 높았고 요단백 양성에 신장질환이 의심된다고 하네요. 또 건강검진 종합소견에는 고혈압, 당뇨질환 의심자로 2차 검진을 받으라고 했고요. 저희 신랑은 신장과 간 수치가 또래보다 조금 높게 나와서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제가 가입한 보험을 살펴봤는데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와 기본적인 질병 상해 수술비, 사망보험금은 보장되는 것 같은데 사실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혹시 건강검진에서 질병의 발생 시 보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와 고혈압 수치가 이제 조금 더 높게 나와서 좀 걱정을 하고 있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에 사실 이상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보험에 대한 뭔가 그 필요성 그리고 맞아요. 이제 뭐 내가 제대로 네. 보험 든 게 맞나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면 30%가 조기에 질환을 발견한다고 하고 또 받으신 분들의 54%가 비정상 판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검진을 받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소리죠. 네,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는 56세 여성이신데요. 당뇨와 고혈압의 신호가 지금 현재 오신 것 같기도 하고 보험은 우려했던 대로 저희가 증권을 보니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위주로 보험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막상 찾아뵙고 상담을 했을 때 일단 보험에 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점검과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였고요. 특히나 당뇨와 고혈압 같은 수치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현재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이기 때문에 네, 꼭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혈관 질환은 뭐 나이 어렸을 때는 무슨 혈관 질환이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 40대, 50대만 넘어가더라도 흔히들 또 이제 주변에서 즐기는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좀 조심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 검진의 사실 그 취지도 알고 보면 우리가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인 비만,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 혈증 등을 조기에 발견해서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고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 질환은 국가에서도 이 질환에 대해서는 아주 예의주시하는 질환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혈관병은 참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혈관 나이를 건강 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 혈관은 건강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혈압, 당뇨, 그리고 지지혈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지혈증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 합병증은 우리 바로 협심증 또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증권을 한번 보셔서 내가 현재 내 증권에 누누이 말하는 거지만 허혈성이라는 진단비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없다라고 하시면 꼭 한번 점검이 필요하시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증권에는 아마도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비 또는 수술비가 명시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담보로 만약에 가져가신다라고 하시면 향후에 내가 일어날 질병으로서는 치료비나 진단비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받는 것에 많이 문제가 생길 거고요. 특히나 우리가 혈관 중에는 2대 질환이라고 하는 뇌혈관하고 심장 질환의 보장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보험은 우리 보험이라고 하면 확률 게임이다라고 늘 말하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보장의 범위도 중요합니다. 보장의 범위가 좁고 보장의 범위가 넓다라는 부분에서는 급격하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사례자님 같은 경우도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보장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혈관의 범위는 꼭 챙겨야 하고 그리고 이처럼 2대 진단에 진단비 핵심의 구멍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시청자님들 또 한 번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뇌혈관 같은 경우는 뇌혈관 안에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이라는 범위가 있지만 그 안에 또 뇌혈관에는 그나마 뇌졸중이라는 진단비가 그나마 보장의 범위에서 우리 이제 막아줄 수 있지만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허혈성 진단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구멍은 훨씬 더 크다고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90%가 보장이 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것을 보장했다고 해도 보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시 한번 짚어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유일하게 확진 판정을 받는 게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시간 통해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2대 질환의 보장 범위인데요.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좀 부분들이 잘 보장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또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건강검진에서 유일하게 이제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 그런 질병이 바로 고혈압 그리고 당뇨라고 하는데 그럼 이들 질병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확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고혈압과 당뇨는 확진 판정을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1차 검진을 통해서 결과치가 뭔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면 일단 종합소견에 고혈압, 당뇨 질환 의심으로 확진 검사 대상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진 결과 통보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을 내방하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2차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 고혈압인지 당뇨인지를 확진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2차 비용에 대한 검사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해고드리기 때문에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을 주신 우리 시청자님도 보면 지금 2차 검진을 받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아직은 확진이 아니라 의심 질환 의심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야 요 시점이 바로 보장을 점검하고 뭔가 보완할 바로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은 내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물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유병자분들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지금 현재는 너무나도 많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한 분들도 이제 비교해서 내 보험료의 보장 범위 그리고 보장 금액은 차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2차 검진을 받기 전에는 꼭 반드시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해서 내 보장의 범위의 구멍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꼭 체크하고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내 건강을 위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꾸준히 받아야 하는 것은 건강검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검진 결과는 좀 전문가의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는 게 좋다라는 거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누누이 저희가 보장의 범위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작년에 한 이제 가족을 리모델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족을 리모델링 했는데 남편분은 55세 남성분이었는데요. 이분은 현재 뭐 한의사하고 그다음에 내과, 의원을 함께 운영하고 계셨던 분인데 고혈압이 있으셔서 아내분이 이러한 질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증권을 봤을 때는 그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혈관에 대한 보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 보완하시길 원했는데 남편분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본인이 의사이기도 하니까 내 건강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아니 굳거나 반대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남편 보험을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아내분 것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 얼마 전에 남편분이 진료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택시를 타고 갔는데 응급실에 가자마자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진단명이 뭐였냐면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까지 했었는데 만약에 보험 가입이 그 전에 되어 있더라고 하면 이제 보상받고 보장이 나가는 부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전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우리 아내분께서 되게 많이 속상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분 보험금에는 현재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진단비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이런 이제 발병이 있을까봐 위험에 노출될까봐 미리 이제 보험 가입을 하려고 했던데 더 남편을 설득하지 못한 부분에서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저희 역시 또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저희가 더 이 보장에 대해서 남편분한테 더 설득을 했더라면 이같이 경제적으로 조금 위험이 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희도 고객을 만날 때에는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혈관 질환에는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꼭 내가 범위를 넓혀서 준비하라고 저희가 누누이 당부 말씀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보상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영역이요. 바로 이제 혈관 진단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문의를 하셔서 잘 알아두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네요. 앵커님 혹시 그 질병의 어머니가 어떤 질병인지 아시겠어요? 질병의 어머니요? 네. 처음 듣는데. 그쵸? 질병의 어머니? 질병. 네, 바로 질병의 어머니는 비만이라고 합니다. 예. 네. 비만이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질병의 어머니가 비만이라고 한 뜻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가 모두 다 뚱뚱하고 비만이다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만드시면 짜게 만드시는 습성이 있으시면 그 가족들은 다 짜게 먹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이제 빗대서 모든 질병의 어머니라는 소리는 모든 질병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게 바로 비만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비만도 지금은 하나의 질병에 속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인데요.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활동도 많이 줄어들고 뭐 자연스럽게 운동량도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운동보다는 사실 그 근육의 자리에 지방이 지금 증가하기 쉬운 우리가 환경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만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비만 중에서도 더 위험한 게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복부 비만.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비만은 최대한 줄이되 복부 비만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줄여라라고 강조할 정도로 이 복부 비만은 모든 질병의 출발이자 매우 위험한 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 건강 검진에서는 우리가 키와 몸무게 그리고 체질량 지수로 체크를 하지만 허리 둘레를 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복부 비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비만이 아니라 체내에 가다하게 많은 양의 체지방이 쌓여져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에는 뼈가 없기 때문에 가장 쉽게 지방이 쌓이게 되는 신체 부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비만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쉬운 것은 바로 우리 복부 비만인 거죠. 좀 전에 우리 이승엽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활동량이 줄고 운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문제 있는 이제 근육이 감소하다 보니 비만의 측정도가 가장 쌓이기 쉬운 부위가 바로 복부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쉬운 예로 소고기 살 때 그 고기 사이에 그 하얀색 그걸 마블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몸의 근육도 사이사이에 그렇게 지방이 끼게 되는데요. 그 지방을 운동으로 인해서 태워야 되는데 태우지 못함으로 계속 축적이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뇌졸중, 백내장,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췌장염은 물론 암까지 결국 신체 전 부위에 걸쳐서 각종 질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와 준비는 매우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문가님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식적이라고 생각했던 건강검진이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고요. 검사 항목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좀 세워서 규칙적인 운동도 해야겠고 다짐할 게 많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비만에 이어서 다음은 제가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 건강검진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두 가지 질병이 바로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고혈압은 1차 측정으로 바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2주간의 기간을 두고 2차 측정을 통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기준을 내려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사실 그 혈압을 재러 가시는 분들이 병원만 가면 긴장을 하세요. 뭐 다음 순서가 내시경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두근두근 거려서 평상시에는 혈압이 잘 나오시더라도 병원만 가면 높으신 분들이 있어서 혈압을 재실 때는 충분한 안정을 취하시고 측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고혈압은 질환 중에서 가장 치료비가 많이 나가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혈압은 결국 혈관병으로 시작해서 요즘 건강 나이를 혈관 나이로 부를 정도로 혈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고혈압의 합병증은 결국 혈관이 손상되어 생기는데요. 정상인보다 뇌혈관의 위험 요소가 35%,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 요소가 21%나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고혈압성 망막병증, 그리고 동맥경화, 그리고 신부전증 또는 치매 등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평소에도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혈관 관리의 중요성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중년 이후가 되면서 더욱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나요? 네, 사례자님의 그 검진 결과를 보면 지금 신장 질환이 의심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은 콩팥의 기능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콩팥이란 몸 안에 노폐물을 여과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몸속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결국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 같은 질병이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사례자님의 증권을 검토해 보니까 신장 관련 진단비와 수술비에 대해서는 전혀 담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례자님이 가입하신 보장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네. 지금 이제 우리 사례자님 같은 경우 표를 한번 보시면 이때 당시 보험 가입은 이제 사망보장금이 종신토록해서 6천만 원 들어가져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각각 3천만 원씩 지급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상해수술비가 100만 원, 골절진단비 30만 원, 그 외에 일반 수술비가 30만 원, 그리고 2009년에 시선 의료비가 이제 5천만 원 한도로 해서 월 보험료가 32만 원 정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 뵙고 건강검진 수치로 인해서 향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질병에 노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봤을 때 이제 보험 변경을 해드렸는데요. 이미나 자녀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망보장금에 대한 의미는 안 가지고 가신다고 해서 사망보장금은 이제 저희가 줄여드렸고 없앴고,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비로 진단비로 각각 1,000만 원, 이거 관련된 2대 진단비로 우리 수술비 각각 2천만 원, 그리고 그 외에 모든 항목에 대한 106대 질병으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넣어드렸고요. 시선의료비는 2009년 상품 현재 유지하는 걸로 해드렸고, 그리고 상해 수술비도 모두 1에서 5종까지 200만 원 각각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변경 후의 보험료는 처음에 보험료는 32만 원에서 변경된 보험료는 25만 원, 한 7만 원 정도 가량의 보험료를 절감해드렸고, 현재 두 분의 암 진단비가 빠져 있는데요. 이 암 진단비는 납입 기간이 벌써 끝나고 했기 때문에 보장받는 기간만 남아있기 때문에 수술비 부분에서만 저희가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례자님은 현재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질병에 노출된다라고 하면 현재 기존에 있던
있던 보험으로는 이제 상당히 분명하게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변경 후에 저희가 2대 질환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질환까지 넉넉하게 1,000만 원으로 이제 늘려드렸기 때문에 뭐 혈관 질환부터 신장 질환, 간 질환 그 외의 수술비들도 넉넉히 넣어드려서 이제는 당신이 아프셔도 보험료 이제 보장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배우자님의 좀 검진 결과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네, 지금 사례자님의 남편분도 지금 아내분과 보장 내역은 같았고요.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지금 모두 정상 범위를 초과한 상태로 이분은 고지혈증이 지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만약에 약을 복용해야 될 상황도 갈 수 있고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이제 건강체가 아닌 유병자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보다 30% 정도 비싸게 되고 또 보장도 제한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지금 사례자님 같은 경우 지금 그 외 당뇨와 고혈압 수치도 지금 정상 범위보다 높게 나온 상황인데요. 당뇨는 사실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질병입니다. 당뇨병 역시 혈관병의 원인으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됨으로써 크게 안 좋은 영향을 가져가는데요. 5가지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생기는 뇌혈관 질환, 또 심장의 혈관이 막혀서 또 터져서 생기는 심근경색, 또 눈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생기는 망막 혈관 폐쇄, 또 콩팥의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만성 콩팥증, 또 발가락까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족부 궤양 등이 있겠는데요. 이처럼 당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시키는 매우 위험한 질병이 바로 당뇨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뇨는 혈당 관리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혈관 속에 기름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실사례를 말씀 한번 드리면 83세 지금 할머님께서 지금은 한 3년 정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이 할머님께서 아까 전에 우리 이승엽 이제 전문가님이 말한 것처럼 당뇨로 인한 합병증 그게 바로 족부 궤양이 오셨어요. 엄지발가락에 이제 작은 상처가 났었는데 그 상처를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맨날 양말만 그냥 신고 약 하나 연고 하나 바르고 양말만 신고 있다가 어느 날 일주일이 지나서 양말을 벗으니 이게 벌써 썩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를 다 도려내시고 결국은 3개월이 안 되게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이만큼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당뇨라는 진단을 받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약 복용하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했다가는 이 같은 합병으로 뭐 실명도 올 수 있고 족부궤양도 올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도 한 번 더 꼭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당뇨하고 안 좋은 관계는 술이라고 합니다. 이승엽 전문가님 술 좋아하세요? 지금은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 많이 드셨군요. 과거에 좋아했습니다. 네네. 지금은 안 드시는 거죠? 네. 당뇨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 다행이시네요. 네. 없습니다. 왜 제가 여쭤봤냐면 우리 술은 이제 술을 좋아하면 당뇨가 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직원분들도 있으면 술 좀 조금 드시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술을 먹으면은 안주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 안주에는 대부분 동물성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 세계보건기구의 1구는 발암물질, 알코올 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절주를 권했지만 지금 현재는 금주를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술은 당뇨에게 위험을 발생하는데 원인이 된다라고 하니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주변에 있으신 분들 혹시라도 당뇨약 복용하고 계신데 약주를 많이 하신다라고 하시면 꼭 금주를 권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금연에 이어서 금주까지, 그러니까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은 습관은 뭐 과감히 좀 버리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만, 고혈압, 당뇨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상 지질 혈증입니다. 이 말은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증가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피 속에 지방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이상 지질혈증 환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1,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30%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병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아서 결국 병을 키우는 게 문제인데요. 비만인 분들의 50%, 또 복부 비만의 67%가 바로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비만인 분들한테는 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질환은 혈관에 그 기름때가 많이 끼어서
피의 흐름을 방해하다 보니 이것이 결국 혈관을 막거나 터지게 해서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역시 이 질환도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비만은 물론 당뇨, 음주가 주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 또 치매 위험률이 매우 높아서 이에 대한 대비와 보장에 대한 준비는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례자님도 그렇지만 지금 배우자님 같은 경우도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신장질환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남편분처럼 지금 신장의 관리 시기를 놓쳐서 방치하게 되면 평생 투석을 하셔야 되거나 신장 이식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투석 같은 경우 일주일에 3번씩을 평생 투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울 뿐더러 만약에 신장 이식을 하게 된다면 뭐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 기간만 5년에서 10년이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오랜 기다림이 동반되기 때문에 사전에 늘 이쪽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건강검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같이 건강검진의 수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족부를 자르고 결국은 3개월 이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현재 경기도 오산에 계시는 이제 이땡땡 어머님이 계세요. 그 어머님은 지금 현재 신장의 기능이 25%밖에 남지 않아서 힘겹게 지금 염증 수치를 계속 지금 현재 투여하고 약 복용을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님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한 15년 되신 것 같아요. 15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신장에 대한 염증 수치가 높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 앵커님 말한 것처럼 그냥 이제 용지로 받고 병원에서 정확하게 이 수치로 인해서 향후 올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국가 검진을 통해서 검진을 하면서 신부전증 말기 신부전증 진단을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 기간이 신장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은 단기간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식습관으로 인해서 최장기간으로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받을 때 신장의 기능이나 고혈압의 수치나 당뇨의 수치나 고지혈증의 수치를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이제 신장 하면은 신장은 피를 걸러주고 하는 우리 신사구체 여과율이 공기청정기 역할 같은 걸 한다고 합니다. 필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필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내가 공기 정화를 하더라도 계속 나쁜 공기를 다시 내뿜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과를 잘 하지 못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수치가 높은 것도 좋지만 너무 높아서 오래 갈 경우에는 탈수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 또한 매일매일 물 마시는 양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수치를 유지하는 것에도 신경을 쓰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투석, 이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큰 병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된 신장 질환들을 좀 갖고 있으신 분이 많으신가요? 어때요? 네, 사실 그 신장 질환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이 신장 질환 자체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기가 될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 대비하고 관리를 못하는 게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신장 질환의 그 결과 수치를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유심히 지켜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통 저희가 증권 분석을 하다 보면 신장 관련 그 질환 담보가 굉장히 없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였거든요. 이와 같이 신장 질환으로 만약에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있는데요. 바로 5대 기관의 담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보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5대 기관이란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간경화, 폐질환, 신부전증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으로 인해서 진단 시에 수술비와 진단비 등이 가입되어 있는지 우리 사례자님들도 꼭 한번 본인의 증권들 확인해 보시고 향후 일어날 질병에 대해서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내보험을 부탁해 우리 전문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 심장, 그리고 신장 사실 중요하지 않은 항목들이 없는데 또 주의해야 할 검사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또 신장 질환에 의해서 또 간장 질환이라고 또 있습니다. 간장 질환도 굉장히 중요한 검사 항목인데요. 간염을 추정하는 수치로서 AST, ALT, 또 감마 GPT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쉽게 말해서 간에서 살고 있는 요소들인데 간의 상태가 좋지 못하 보니 이 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배회를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혈관에서 배회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 말은 지금 간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는 소리를 의미하고요. 간의 기능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음식을 분해하는 우리 분해 기능과 또 음식물을 몸 안에 곳곳에 에너지원으로 몸을 만들어주는 또 합성 기능, 그다음에 배출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간세포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ST, ALT 같은 세포를 살려야 하는데 간세포 생성에 필요한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네, 하지만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는 거를 이제 권해드리고요. 단백질은 체내에서 자동으로 재생되는 단백질이 75%나 된다고 하니 조금만 드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한 단백질을 이제 섭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섭취했을 경우에는 그 외적으로 또 올 수 있는 질환들을 동반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꼭 한번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암이나 말기 간질환 등으로 간염이나 수치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간질환 역시 평상시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좀 어렵지만 어디서 또 쉽게 듣지 못하는 내용인 만큼 여러분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염두를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지금 사례자님 사연에서 요단백 양성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요단백 양성 이건 뭔가요? 네, 맞습니다. 요단백은 사실 음성이 나와야 정상인데요. 양성이 나왔다는 소리는 지금 신장에 뭔가 문제가 발생해 보입니다. 요단백이란 지금 소변에서 찌꺼기가 배출되지 않고 몸의 에너지인 단백질이 지금 배출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콩팥의 기능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검사도 신장 질환의 검사의 일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향후 투석이나 우리 신장 이식 같은 큰 질환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검사와 또 관찰,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아까 이승엽 전문가님께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그 이제 문자로 저희 고객님이 이제 보험 증권을 아까 전에 이제 좀 봐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신부전증 의심이 아까 전에 문자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같이 그분은 아직 진단은 받지 않았으나 우리 국가검진, 건강검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심장에 대한 의심 질환이 의심된다고 이제 그 메시지가 떴어요. 그럴 경우에는 진단받고 나서는 보험 가입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한번 전문가님과 상의해 보는 것도 권해드리고 시청자님들도 다시 한번 내가 집 안에 작년이든 그 전년도에 내가 검진의 수치가 있다라고 하시면 현재 내가 어떤 수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내보험 부탁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이 수치로 인해서 향후 올 질병 그리고 내 증권과 연동되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 검진 항목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우리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비만,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이상지혈증, 그다음에 신장질환, 간기능 검사와 연결되는 질병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질병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보장의 범위에서 현저하게 벗어나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보험들을 이제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장기 질병으로 노출 시에도 모든 질병의 진단과 수술이 필요한 담보들을 저희가 넉넉하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만큼 우리 건강검진의 결과 수치에 대해 이해와 준비는 매우 중요하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내 건강의 수치 그리고 또 한번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야기를 이제 쭉 들으면서 뭐 건강 검진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보험을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검진을 통해서 어떤 진단이 나올지 모르니 우선 보험이라도 좀 든든히 들어둬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이제 그 보험들이 또 든든히 또 우리가 대비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금 시점에서 좀 보험들을 점검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고민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의 도움 한번 얻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02-2638-3958번,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번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이제 건강검진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그죠.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들을 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질병에 있는 검사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를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생각해서 간단하게 그냥 종이로만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전문 의료진을 상담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종이를 받는다는 거 매우 위험하다는 소리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올해 정상이 나왔더라도 내년에 또는 그 후년에 정상이 나온다라는 법은 없잖아요. 또 똑같은 정상이 나왔다 하더라도 집안의 가족력이나 유전력 또는 나이 등의 상황에는 천차만별하니까 달라질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 결과 수치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관리하고 점검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보장 준비도 반드시 이것들로 통해서 더 한 번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나의 검진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진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받아보시고 내봉을 부탁해 열려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너무나도 꼼꼼하게 잘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 바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좀 있으면 이제 남부지방이 오늘도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날씨가. 그래서 이제 산뜻하게 오늘 파란색을 입고 왔는데, 네, 좀 있으면 남부지방에도 활짝 핀 벚꽃을, 우리 벚꽃 소식을 전할 텐데요. 이 활짝 핀 벚꽃처럼 우리 가계부도, 우리 집에 이제 가계부도 저희가 활짝 피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 우리 시청자님도 오늘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시청해 주세요. 네. 돌아오는 봄을 맞아서 이제 산뜻한 집안 대청소뿐만 아니라 내보험에 대한 대청소도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소식들이 또 준비되어 있는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줄이면서 보장은 더욱더 든든하게 받을 수 있는 꿀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보험을 부탁해와 함께 하신다면 기쁨 2배가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30대 자영업자 부부입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사망 시 보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종신보험에 가입하자니 보험료가 만만치 않네요. 좀 더 저렴하게 사망보장 준비하는 법 없을까요? 네, 사망보장금을 우리 준비하는 대상 그리고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방송하는 중에도 우리 방송이 끝난 후에도 우리 많은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의 연령에 따라서 구분해서 점검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을 정확하게 나뉩니다. 혹시 앵커님, 우리 사망보장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제 그 연령대가 어떨 것 같아요? 연령대요? 네. 한 뭐 40대, 50대? 그러니까 50대가 넘어가면서 그쯤 아닐까요? 50대가 넘어가면서? 네. 사실 보험의 가입의 그 나이가 그 연령보다는 더 정확하게 따지면 그 자녀의 나이와 연관이 깊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 시청자님들의 나이보다는 그 자녀의 나이로 보험을 기준을 하는데 지금 실제 상담을 보면 어린 자녀의 나이에 따라 문의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십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10대 자녀를 둔 40대 부부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은 비싼데 좀 저렴하게 보장받는 사망보험을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또 이미 성인이 된 자녀를 둔 60대 부부 같은 경우는 자녀들에게는 부담이 이제 싫으니까 뭐 치료비 같은 어떤 보장성 관련된 보험을 알려달라고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이처럼 자녀가 독립한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망보험금보다는 자녀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뭐 암보험이나 또 뇌졸중 같은 보장 관련 보장의 보험에 관심들이 많으시고요. 또 신혼부부나 자녀가 어린 가정의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종신보험은 필요한데 너무 비싸니까 저렴한 보험료로 좀 알려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망보장을 구성하실 때는 그 가족의 구성원 또 나이 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설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다수 시청자님들이 이 종신보험을 종신토록 사망하는 그 종신보험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근데 사실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그 사망 보장을 제대로 구축만 하신다면 사실 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40대 남성으로 이제 비교해 봤을 경우에 제일 이제 보험료 순으로 봤을 때는 CI 보험이 현재 가장 높고 그다음에 종신, 그다음에 정기보험입니다. 우리 CI 보험은 언제 죽더라도 사망금을 줘야 하는 이제 상품이고요. 그리고 안 죽더라면 만약에 안 죽게 되면은 그 안에 사망 시 이전에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그걸로 인해서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종신보험은 사망 이제 특약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납입 기간이 20년 납입의 종신이면은 이 사례자님이 100세 또는 120세, 130세에 사망하면은 일정한 금액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데요. 이 정기보험은 사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세 사망, 그리고 70세, 그리고 80세 사망을 해야만 지급 금액이 나가는 건데 40대 남성 우리 보험료로 비교해서 보시면 CI 보험 기준으로 사망보장금 1억을 했을 경우에는 32만 원, 그 다음에 종신으로 했을 경우에는 25만 원, 그 다음에 정기보험으로 했을 경우에는 3만 7천 원으로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님들도 어떤 보험에 내가 현재 사망보장금이 있더라고 하면 이 세 개 중에 내 사망보장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사망보장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입한 보험 증권을 보시면 주계약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 사망보험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료가 너무 많이 보험료가 지출된다라고 하시면 내보험 부탁을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고객님들 연령에 맞게끔 그리고 이제 그 자녀가 성장한지 그리고 아직까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서도 사망보장금의 금액 따위가 나눠질 수 있으니 저희가 그것 또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드릴 테니까 내보험 부탁으로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망보장과 관련한 비교들 좀 해봤고요. 사망 시 보장 기간을 정한 만큼 보장을 받는 이제 정기보험을 준비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사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짤막하게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광주에 사는 40대 부부입니다. 저희 남편 집안에 암 가족력이 있는데요. 최근 시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남편 건강이 걱정돼 암보험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암보험 잘 준비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저 앵커님 혹시 그 암보장 꿀팁을 알려드리기 전에 보험료 꿀팁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그 동일한 보장인데 7만 5천 원짜리 암보험과 4만 8천 원짜리 암보험이 있다면 앵커님은 어떤 걸 결정하시겠어요? 당연히 이제 4만 8천 원짜리 암보험이죠. 그러니까 네. 동일한 조건, 동일한 보장이라는 조건 하에. 조건에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너무 쉬운 거는 동일한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저렴한 보험료에 가장 좋은 게 바로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시청자님들이 궁금하는 것도 저렴한 보험이고 그리고 동일한 보험에 저렴한 보험료를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보험입니다. 이거는 일정 기간에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해지환급은 없지만 납입 기간이 이제 끝났을 때는 보험료가 되게 저렴한 상품이고요. 현재 시청자님의 우리 40세 가족력으로는 암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하는 상황인데 암 진단비 3천만 원의 수술비 그리고 입원비 등을 100세 만기로 준비했을 때 보험료가 7만 5천 원으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거를 우리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보험료를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보험료는 4만 8천 원이 되겠죠. 그리고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납입 기간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지했을 때 분명히 금액이 한 푼도 없다라는 거 우리 꼭 알고 시청자님들도 알고 한번 증권에 내 상품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분이 중요시 생각하는 건 암보험 가입하는 꿀팁이니까요. 이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암보험이나 그 암 특약을 보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은데요. 뭐 고해감, 특정암, 일반암, 소해감, 뭐 이렇게 등등 사실 같은 암이면 암인데 왜 어떤 건 많이 주고 적게 주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암보험을 선택하는 기준을 딱 고르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네. 암 발병률 1위가 위암, 그리고 이제 2위가 갑상선암, 3위가 폐암, 4위가 대장암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 발병률에 잘 맞춰서 그와 관련된 보장이 잘 보장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좀 암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는 점 염두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 보험에 대한 이제 좀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입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 받아보시고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요.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려 있거든요.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으로 연락 주시면 암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혹시나 잘못 가입돼 있고 보장이 잘 안 돼서 또 새롭게 보장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중복 보장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빼야 된다 이런 이제 점검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보험과 관련된 점검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